안녕하세요. 시인만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우란 선생님을 옆에 모셨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문학의 집 서울이에요. 네. 정말 너무 오는 길도 아름답고 와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네, 김우란 선생님을 그 김후란이라는 그 이름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마치 그 멋진 나무를 보듯이 이름이 참 멋있어요. 근데 혹시 본명이신가요? 너무 이름이 멋져서 누가 져줬나요? 본명은 김형덕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문학의 시 추천 받을 때 네네. 추천인이 신석초 시인이라고 발아춤에 네. 명시를 쓰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본명이 시인으로서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김후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 신석조 선생님이요? 네. 아, 그럼 김우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 이름이 좀 발음은 이쁘고 글자도 이쁜데 네네. 뜻은 아주 거창합니다. 뭐예요? 김자, 후자는 왕후라는 후자예요. 그리고 왕후. 난초. 네. 그러면 그것이 합쳐서 난초 중에도 으뜸가는 난초라는 뜻이거든요. 신석조 네. 그 이름을 받은 지가 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됐을 때죠? 젊었을 때죠? 그렇죠. 이제 현대문학에 추천 받을 때 그때 이름이니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은 내가 여쭤봤어요. 이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지어주셨냐 그랬더니 우리 조선조 시대에 네. 그 허난설원이라는 네. 유명한 시인이 네. 있었죠. 28살. 허균의 네네. 누구죠? 네, 맞아요. 그분이 28살에 이제 요절했지만 네네. 아름다운 시, 절절한 그 여성으로서의 감성으로 쓴 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 허난설원의 뒤를 이어가는 좋은 시인이 되라는 뜻으로 그렇게 그 지어주셨대요. 란자가 어떻게 보면 허난설이라는 란자가 또 네, 그것 때문에 매치가 되네요. 네. 신석조 선생님이 우리 김우란 선생님을 너무 아끼셨네요. 근데 정말 최고의 그 난초가처럼 이렇게 최고가 되셨잖아요. 지금 여기 네, 멋진 장소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내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들어갔을 때 네네. 논설위원 겸 문화부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때 경향신문에서 대학생 문예작품 공모하는 데서 그때 시는 아니고 소설, 단편소설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때는 여성으로 글 쓰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더니 시를 쓸 시를 쓴다면 현대문학이라는 좋은 잡지에 정식으로 등단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해주셔서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작품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편을 딱 골라서 갖다 드렸더니 읽어보시더니 좋은데 하고는 딱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좀 섭섭했어요. 자세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근데 얼마 후에 김후란이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셔서 이 이름으로 등단하면 좋겠다고. 너무 부럽네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하면 1959년인가요? 현대문학으로 아까 말했듯이 신석조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등단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문학이 정말 최고였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지로서는 정말 최고였고 다른 것도 별로 없었어요. 네, 시인들이 사실은 그 은사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김우란이라는 멋진 이름을 써준 신석조 당대의 정말 고전적 시인이잖아요. 그분한테 이렇게 이름도 받고 추천도 받았으니까 김우란 선생님은 상당히 복이 은사님 복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현대에서 왜 우리도 지금도 시를 좀 저도 배우고 있지만 배우잖아요. 그 지금과의 그런 시공부하면서 은사 사제지간하고 옛날에 또 하고는 좀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옛날에 좀 더 엄격했을까요? 아니면 더 품어주셨을까요? 나는 아주 참 편안한 스승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음. 정말 각인된 분인데 네. 그분은 우리 그 후에 이제 추천도 많이 안 하셨어요. 현대문학에 그분이 해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김여정 쌤, 네, 그 다음에 박재천 쌤. 그리고 성춘복 선생님이 제일 먼저 했고 순서가? 내가 두 번째로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박재천 선생님, 김여정. 홍익표 선생님, 또 김여정, 또 김여정 시인, 임성숙 시인 이렇게 해서 네. 한 10여 명이 그 추천을 정도만? 받았는데 그 10여 명이 모두 다 우리 문단에서 큰 중진으로 큰 중요한 분들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스승님을 잘 만나. 잘 만났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또 청출어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 스승이 또 빛나려면 또 제자가 잘 되면 또 빛나는데 맞아요. 네. 지금 김우란 쌤이 이렇게 우뚝 문단에 서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신석주 선생님한테 아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신석주 선생님은 그 발화춤, 처용은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고전적인 시를 쓰신 분으로 네.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고전적인 시를 쓴 것은 네. 동양 철학에 대해서 아주 일각에 있어서? 네, 그래 길에서 나오신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 네. 프랑스의 바레리 시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레리에 관한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여러 군데 발표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10여 명이 되니까 이제는 든든하셨는지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모이면은 선생님이 우리한테 다 회식을 사주시면서 또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때 명칭을 화요회라고 지으셨어요. 그거는 바레리가 문학서클로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만나도 우리는 어느 스승에게 따로 시 쓰는 방향에 대한 지도를 받은 게 아니라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요즘 발표한 어느 시가 좋더라든지 이런 얘기 정도고 선생님은 문인으로서의 품격은 어떠해야 한다는 걸 말씀과 자세와 생활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인은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는 입장이지만 네. 그 인간 됨됨이도 우리는 소중하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암암리에 잠재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네, 지금 이런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산이 있죠. het살이 살짝 더 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마치 여기서 저 하늘에서 신석전 선생님이 지금 신석전 선생님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보은하는 뜻으로 네.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주년 됐을 때 선생님의 발화춤이란 제목으로 시 전집을 내드렸고 또 산문 전집 이렇게 해서 그걸 내드리고 10주기 추모 행사를 저기 대학로에는 그때는 이제 문예진흥원 강당이지만 예술가이지? 거기서 지금은 예술가에 거기서 잘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신석주 선생님이 훌륭한 제자를 둬서 너무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신석주 선생님이 그 한국일보 그 논설위원이었는데 우리 김문아 선생님도 한국일보 기자였잖아요. 내가 들어가니까 계셨죠? 문화부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당시에 그 신문 기자라면 상당히 엘리트잖아요. 특히 여성이 여성 기자, 여기자 그러면 또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지적이고 또 이러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김은환 선생님을 뵀는데요. 그 어머니 같고 그 정말 신사임당 같은 그 푸근함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한국여성개발원장까지 지내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자로서의 내가 선입견은 좀 날카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혀 그건 없고 이렇게 후덕한 어머니 같은 느낌인데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기자는 또 기자대로의 생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해서 글을 쓴다는 그 이제 책임감도 있고 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충무로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사실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그 남산의 기슭에 이렇게 문학의 집 서울이 있는데요. 이게 나무들이 정말 숲이 우거지고 지금 또 계절마다 또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맞춰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요. 2001년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개관한 지가. 그 네. 개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학 행사를 치러왔잖아요. 그 문학인들의 그런 정신적 교류와 또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람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문학의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문화회관은 있어도 그런 문학만을 위한 문학의 집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독일에 이제 곳곳에 함부르크 문학의 집, 베를린 문학의 집,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마다 문학을 융성시키는 이 문학의 집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서울에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건물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족을 했죠. 그리고 문인들에게는 자유로운 문학 활동의 무대가 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문화구민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문학의 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문학 세계에 정말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시 문학 100년을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동안에 묻혀있던 분까지 우리가 다 찾아서 작고문인을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셔서 그분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그분을 다시 빛을 보여드리는 이 행사를 지금 200회를 하고 있어요. 와, 200회씩이나? 네, 지금 이게 19년 됐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정말 우리 쉬지 않고 했고요. 또 하나는 현역 문인들 중에서 좋은 책을 냈거나 훌륭한 작품 쓰는 분들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수요문학 반갑습니다라는 뜻으로 모셔서 시민들한테 그분의 나는 어떻게 문인이 되었나 하는 자신의 이제 성장기서부터 문학을 하게 된 그 과거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참 듣기 좋아해요. 그거를.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문인이 되었나 이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문학 세계를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그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쭉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네, 모든 시민들 누구나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학 축제도 하고 또 시인들의 시를 작곡해서 가곡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곡 음악회를 또 하고요. 세종문화회관 거기 체인버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인낭송가들도 양성을 했고 남산 문학당이라는 것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문학의 집에서 그동안에 했던 얘기라면 하룻밤, 이틀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끝도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선생님을 만나뵙기 전 밑에 살짝 지하에 이렇게 서재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구장 선생님도 있고요. 박무걸 선생님도 있고, 좀 전에 우리 신석조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조지훈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시도 읽어보고. 훌륭한 분들을 다 모셨죠. 그래서 마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는 듯한 이 장소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요,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네. 문화부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그 귀한 우리의 정말 존경하는 문인들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가 너무너무 나는 정말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전혀 나이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 젊은 비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김우란 선생님의 시세계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김우란 선생님은 또 시세계에 대해서 잠시 들어볼까요? 네,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길에는 시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으로 일생을 지내왔지만 지금 반세기가 넘었거든요. 네. 60년을 금년이 나의 현대문학 1960년도에 추천 마친 그때서부터 등단해서 꼭 60년이 되는 해예요. 와. 네,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자연에 대한 소재도 많이 실어서 나는 아껴 썼지만은 인간에 대한 문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작품을 썼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의 시는 그런 인간 중심이고 정말 말했듯이 시집처럼 따뜻한 가족 네. 그런 걸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짝 선생님에 대한 시를 여기 읽어보니까 가족이라는 따뜻한 가족이라는 시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또 가족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도 좋아하는 시인데. 네, 사실은 예전과 지금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는 가족이라는 게 있으면서도 또 쓸쓸해하고 또 외로워하고 가족이라는 단위도 상당히 축소됐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족이 좀 변화해가는 이런 현대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 삶의 형태가 다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가족의 그 애틋한 관계는 결코 그게 약화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조금 소홀히 여기는 면도 있지만 페스타로치라는 유명한 교육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가정의 평화를 알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네, 옛날에 그 보면은 박무걸 선생님도 가정이라는 시를 써서 네. 많이 또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9켤레 네,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려준다는 맞아요. 것만 해도 그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우란 선생님의 멋진 음성으로 그런 따뜻한 훈기가 도는 마음으로 한번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가 지하철 어느 역인가도 몇 군데가 이제 걸려 있다 그러는데 네. 서울시에서 네. 이 시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나도 그만큼 좀- 삭막하니까 이 시를 보면서 이제 위로 받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하면서 네. 김우란 이름 네. 말씀해 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족 김호란. 거칠은 밤 매운 바람의 지문이 유리창에 가득하다. 오늘도 세상의 알프스 산에서 얼음꽃을 먹고 무너진 돌담길 고쳐 쌓으며 힘겨웠던 사람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 비탈길에 작은 풀꽃이 줄지어 피어 있다. 멀리서 가까이서 돌아올 가족의 발자국 소리가 피아니시모로 울릴 때 집안에 감도는 훈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네. 이거는요, 정말 따뜻하네요. 네, 따뜻한 가족인데, 가족처럼 따뜻한 네네. 시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음, 그 생존 경쟁의 하나의 그 패턴이잖아요. 열심히 일들 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피곤한 몸이지만 돌아올 때 정말 풀꽃도 눈에 보이고 뭐 그럴 때 우리의 그 가정에서는 지금 집에 있던 가족 누군가가 언제 들어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그 따뜻한 훈기, 따뜻한 기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게 돼요. 그럼 행복한 거죠. 지금 선생님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기다리는 사람 있죠? 네. 김우란 선생님 만약에 늦게 오시면 만약 12시까지 안 들어갈 일 없지만 네. 누면 우리 왜 어머님이 안 들어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있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언제 들어오냐고 그것도- 물어보는 그것도 사랑이죠. 네. 저도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누구예요? 네, 가족이죠. 저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 결혼을 안 해서 같이 다 네 식구 살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멋진
그 문학의 집 서울에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문학의 집에 자주 오세요. 여기는요 자연 환경도 좋고 네. 우리의 강당에서는 네. 수시로 우리가 1년에 한 100여 회 행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마침 저기 다른 행사가 없지만 네. 전시장엔 전시가 있고 음악회도 있고 모든 걸 하는데 다 무료예요. 네. 저기 애기들 몇 살이에요? 아니 애들이 이제 뭐 대학원생이 다 졸업했어요. 아 그렇게 예, 아니 나는 너무 애들이 결혼만 안 했지 다 대학원생도 졸업했고. 근데 이렇게 젊으시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산책 삼아 많이 들어오고요. 아까 모두 선생님이 좋아해요. 이렇게 타주신 차가 만져보실래요? 아직도 따끈따끈해요. 네. 따뜻한 가족처럼. 네네. 너무 사랑이 가득 담긴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말과 또 시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이런 가족 같은 거를 우리 문학인들 아니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